자, 마지막 시간에 교재는 447페이지예요. 447페이지 제2절 부동산 정권인데 먼저 네모 1번 자산의 유동화 정권화. 얘는 뭐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네모 1번은 그냥 X 보지 마시고요. 굳이 보겠다면 단어 정도만 체크합니다. 자, 전체를 보지 마시되 자, 1번 유동화 정권화 개념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보게 되면 첫 줄. 자, 첫 줄 단 하나만 밑줄 하세요. 자산담보정권 ABS. 자, ABS는 자, 풀이하면 자산담보정권이 되고요.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저당담보정권 MBS. 요 용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패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ABS가 뭐냐? 자산담보정권. MBS가 뭐냐? 저당담보정권이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패스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본론 449페이지 괄호 2번 저당의 유동화. 여기서 한 문제는 늘 나온다고 보시되 굉장히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진 않네요. 포인트만 찍게 되면 한 문제도 쉽게 득점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동화 제도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고로 3번 있죠. 자, 저당 대출 시장의 구조. 아래 보니까 박스 복잡한 그림 있죠. 복잡한 그림.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서 연결하시는데요. 이 복잡한 그림을 지금부터 강의 노트로 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가 4개 나와 있죠. 예, 요거 연결해서 보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유동화 제도를 보겠습니다. 네모가 4개 나와요. 자, 첫 번째 네모가 수요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말로 차입자가 돼요. 은행에 돈 빌리는 사람. 다음에 금융기관입니다. 세 번째가 MB에서 발행기관이 되고요. 얘를 다른 말로 유동화 회사이다. 예를 들어 말로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주금이 돼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완성해 봐요. 처음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은행에 융자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을 받습니다. 한 5천만 원 잡을게요. 5천만 원 융자 받지. 이때 돈을 빌려주는 이 금융기관을 1차 대출기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시장을 가리켜서 여기까지가 1차 저당시장입니다. 자, 1차 저당시장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5천만 원 대출하면서 여러 가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등등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아래 보니까 1번, 2번 있죠. 첫 번째, 돈 빌려주니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 채권. 영어로 모기지를 갖게 되고요. 이를 민법은요, 줄여서 저당권을 가진다. 저당권. 저도 지금부터는 이제 저당권 할게요. 똑같은 말입니다. 저당권.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다음에 돈 빌려주니까 당연히 원금 이자 받죠.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입니다. 얘들이 은행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받는다. 그래서 1번은 저당권, 2번은 원리금. 얘가 계속 반복이 돼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몇 차? 1차 저당시장인데. 그런데 은행이 수많은 개인들한테 자꾸 빌려주니까 은행이 돈이 모자랍니다.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 은행도 자금을 조달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갖고 있던 저당권입니다. 얘를 한 덩어리째 모아서 양도합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양도합니다. 이때는요, 개별 저당이 아니고 저당권의 큰 덩어리 집합체를 말이에요. 몇백억씩. 그것만큼 또 자금을 조달받잖아요. 자금이 들어가요. 이때 이 발행 기간을 2차 대출 기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은행은요, 자금이 부족해서 저당권을 양도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리켜서 저당에 유동하라고 불러요. 얘가 바로 저당에 유동하다. 즉, 저당권을 양도했대. 저당 유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2차 기간은요. 여러 은행한테도 마찬가지로 저당권 사모으고 자금을 조달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은행과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 2차 기간은 엄청나게 큰 화살표에 되어 있죠. 바로 저당권의 집합체, 저당풀 이렇게 불러요. 저당권의 집합체, 저당풀을 갖게 됩니다. 아주 큰 겁니다. 이 큰 덩어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것을 상품화시키자. 즉, 이를 토대로 해서 MBS를 발행합니다. 이때 MBS가 바로 M은 모기지, 저당 채권이죠. B는 팩트한다, 즉 담보로 안 돼요. S가 시큐리티에서 정권을 말해요. 그래서 MBS는 저당 담보 정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도 밝혔지만은요, 얘는 분명히 끝에는 정권자가 붙어도 얘는 주식이 아니에요. 얘를 사는 사람들은요, 뭐가 목적이다? 이자. 얘는 이자가 목적입니다. 이자가 목적이면 지분 정권일까요? 부채 정권일까요? 부채 정권입니다. 이자가 목적이니까 대표적인 부채의 정권이다. 그래서 MB에서 저당 담보 정권을 지분 정권 바꿔서 많이 물었습니다.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MBS를 만들어서 얘를 투자에게 또 양도합니다. MBS를 양도해요. 즉, 저당 담보 정권을 양도하니까 얘를 다른 말로 저당에 정권하다. 저당에 정권하다. 그것만큼 또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돈이 끝없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2차 기간을 중심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네모세계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2차를 중심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이만큼 시장을 가리켜서 바로 2차 저당 시장이다. 따라서 저당에 유동하지도는 몇 차를 말한다? 2차 저당 시장을 가리키고, 엄밀히 말하면 저당의 유동화와 저당의 정권화를 둘 다 포함되는 시장이 바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이 그림만 놓고 봐도 이제 구분 되겠죠. 여기까지가 1차 시장. 얘는 빠지고 요렇게가 몇 차? 2차 시장이다. 그러면 2차 저당 시장은 얘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원래 대출받은 차입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림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저당 시장의 구조를 말해요.
저당시장 구조. 그럼 이제 2차 기간이 MBS를 발행한다고. MBS를 발행합니다. 이때 MBS의 종류가, 우리 책을 보시면, 자, 책을 보게 되면 이제 450페이지 보게 되면 네모 박스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림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451페이지 괄호 1번, 2번, 1번 1차 시장, 2번 2차 시장 나왔잖아요. 1차, 2차 그림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저당 유동화 효과. 자, 효과는요, 목차 한번 볼까요? 1번 대출기관 입장, 다음 페이지 2번 정부 측면, 3번 투자자 측면, 4번 차입자 측면. 얘도 읽어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들여서, 자, 차입자 측면, 금융기관 측면, 투자자 측면 다 합치면 전체 바로 정부 입장이 되고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고, 453페이지입니다. 괄호 5번 MBS의 종류. 여기다가 별표하시고,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집중적으로. 자, 일단 목차 4가지 확인합니다. 1번, 지금부터 약어를 집중하세요. 약어. MPTS. 다음 페이지. 2번 MBB. 3번 MPTB와 CMO 4가지죠. 따라서 자, 먼저 MPTS가 있고요. 다음에 MBB가 있고, 다음에 MPTB가 있고, 다음에 CMO 4가지입니다. 얘가 집중 출제가 돼요. 그러면 요 4가지에 대한 해석은요,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네모 4개 밑에 MPT에서는 괄호 뭐지? 이체정권. 단어가 있죠. MBB는 저당채권. 엄밀히 말하면 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부르는데 줄여가지고 저당채권에 표현하고요. MPTB는 저당직불채권. CM은 다계층 채권이다. 4가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4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4가지입니다. 자, 먼저 이것도요, 두 개 구분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둘. 그러면 자, 먼저 MPT에서 이체증권과 MBB 저당채권을 이제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 그림 처음부터 보세요. 자, 은행은 차입자에게 돈 빌려줬으니까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첫 번째, 돈 바로 쓰는 권리, 저당권 가지고, 두 번째, 원리금 바로 쓰는 권리, 원리금 수취권 둘 다 가진다 해서 1번, 2번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1번과 2번이 계속 반복이 돼요. 1번은 뭐? 저당권. 2번은요? 원리금.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이거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은행이 자금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당권을 팔아버렸잖아요. 본인 팔았죠. 팔았다면 1번, 2번 권리가 없잖아. 그래서 은행은 저당권을 판 부분에 대해서는 팔았으니까 은행은 1번, 2번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은행은 이제 권리가 없어요. 팔았으니까. 팔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저당권을 팔았으니까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 MPT에서 이체증권은요, 팔았으니까 1번, 2번 권리가 이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투자자가 1번 저당권도 가지고 2번 원리금도 가지고 투자자가 두 가지를 모두 가지면 MPTS가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저당권 원리금을 모두 가지면
모두 가지면 바로 MPT였습니다. 그래서 MPT에서는 저당권 원리금을 투자자 얘가 모두 가져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MBB는요. MBB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누가 발행기간. 자, 발행기간이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을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 MBB가 돼요. 이렇게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1번, 2번이 반복되면 1번은 뭐? 저당권, 2번은 원리금.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S, 이체증권. 발행기간이 1번, 2번 모두 가지면 MBB, 저당채권입니다. 여기까지 잡으셨죠? 여기까지 책으로 확인합니다. 453페이지 1번 MPTS는 이체증권인데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괄호만 찾으면 돼요. 괄호. 괄호가 뭐죠? 저당권 돼 있죠. 괄호 저당권. 괄호 저당권 밑줄.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괄호 원리금 수취권 밑줄. 을 모두 투자자 동그라미.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모두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을 모두 투자자가 모두 가지면 MPT에서. 다음 페이지. 2번요. MBB는 저당채권인데요.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끝에 보니까 괄호 있죠. 저당권 밑줄. 두 번째 줄 괄호 있죠. 원리금 수취권 밑줄. 을 발행기간이 가진다. 발행기간 동그라미. 그러니까 저당권과 원리금을 모두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 MBB가 돼요. 책을 보고 확인했고요. 그럼 다시 MBB는 맨 밑에 동그라미 4번. 4번 보게 되면 4번 보게 되면 자 따라서 네 줄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 아세요? 콜 방어가 실현된다 밑줄. 콜 방어가 실현된다. 그러면 콜 방어가 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고 했죠.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콜 방어를 언급하면서 MBB는 콜 방어되고 CM도 콜 방어 된다고 했잖아요. 콜 방어 나왔잖아요. 콜 방어에 대해서 미리 운을 떼어드렸죠. 콜 방어는 은행은 차입자가 조교상하는 중도상하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니까 이를 방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상한, 조교상한 위험을 방어하는 것이 콜 방어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자, 은행이 돈 빌려주고 자 1번 저당권 가지고 원리금 다 가지는데 은행이 팔아버렸잖아요. 은행은 일단 이 권리가 없습니다. 이때 저당권 원리금을 발행기간이 모두 가지면 MBB가 되고 투자가 모두 가지면 MPT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입자가 이럴 수 있잖아요. 차입자가 시장 이자하고 저당 이자를 비교하니까 이렇게 돼요. 대출자가 너무 비싸고 현재 시중금리가 낮아. 그럼 대출을 비싸게 받았잖아요. 이럴 때 뭐 한다고 했죠? 조기상환. 이런 상황입니다. 차입자가 이 사람 권리잖아요. 언제든지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권리가 없어. 다 팔았으니까. 그럼 이제 결국은 자 이런 저당 유동화는요. 최종적인 투자가 누굽니까? 투자자. 항상 이 사람 중심입니다. 투자자가 최소한 보호는 돼야 됩니다. 투자자가. 그럼 볼까요? MPT에서는 투자자가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다 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차입자가, 이런 상황이니까 조계산 해야지. 투자자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예,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도 얘는 갚으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볼게요. 근데 말로 하면 또 시가가 떨어지니까, 제가 지갑에 돈이 없네. 할 수 없다. 5천짜리. 요거 보시면서, 얘를요, 이 사람이 조계산 하는 거예요, 원리금을. 다 갚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부 다 상환해, 조계상환. 조계상환 했어요. 넘어갑니다, 조계상환. 또 넘어가요. 그러면 투자가 모두 가지잖아. 여기서 이제 조기상환이 이어서 바로 원리상환이 다 돼버려. 그래서 얘는 콜방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투자가 모든 걸 가지는데 조기상환을 다 통째로 해버렸잖아요. 얘는 아무 권리가 없어. 조기상환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콜방어는 안 돼요. 조기상환을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MBB. 자, MBB는 발행기간이 전부 다 가진다고 했잖아요. 발행기간이. 발행기간이 저당권도 가지고 원리금 받습니다. 받으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발행기간에 모든 권리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발행기간이 MBB를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팔아요. 야, 우리가 MBB를 갖고 있는데, 그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MBB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네가 사라. 비록, 우리가 저당권, 원리금 다 갖고 있지만은 네가 MBB를 사게 되면 샀잖아요. 이거를 MBB를 샀으면 만기 때까지는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만기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가 원리금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보상이 돼요. 만기가. 이때 차입자가 시장이 이렇게 해서 조기상합니다. 조기상 넘어갔죠. 여기서 발행기간은 조기상환은 되었지만은, 조기상 됐지만은, 투자에게 처음부터 만기 때까지는 끝까지 원리금 다 줄게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콜방어는 된대 말입니다. 콜방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MBB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콜방어는 된다라고 불러요. 콜방어 됩니다. MBB는. 여기까지 MBB를 설명드렸고, 다시 강의 노트 보세요.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이제 2개 남았죠. MPTB 저당 직불 채권과 CMO 2가지입니다. 자, 이제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MPTB, 다음에 CMO예요. 2가지는 묶어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왜? 원리가 같으니까. 흐름이 같으니까. 자, MPTB나 CMO는요, 요거 기억납니까? 1번과 2번. 불러죠. 1번은 뭐? 저당권, 2번은 원리금. 그러면 요 2가지는 공통점이에요.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져갑니다.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가 가져갑니다. 양다리 걸쳐요.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은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원리금은 투자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니까 다른 말로 혼합형 MBS다. 양다리 걸쳤다, 혼합형 MBS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MBB와 MPT 성질을 둘 다 가진다.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공통점입니다. 따라서 자, MPTB와 CM은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은 투자자.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 연결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봅니다. 우리 책 455페이지. 455페이지 보시면, 자, MPTB와 CM은 혼합형 MBC 양다리 걸치는데, 2번째 줄, 괄호 밑줄, 저당권 밑줄. 저당권이나 저당 대출의 소유권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저당권은 한 줄 내려서 발행기간이 가진다. 발행기간 동그라미. 발행기간. 또 3번째 줄 끝에 보시면 괄호 원리금 수취권 밑줄. 원리금 수취권은 자, 4번째 줄 투자자에게 인된다. 투자자 동그라미. 설명 다 들었습니다. 저당권은 발행기간,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그러니까 MPTB나 CM은 같이 움직입니다.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자. 여기까지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1번 MPTB는 공부할 거 없어요. 이것만. MPTB는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자. 그거 하시면 되고, 다음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CMO 있죠. 다계층 채권. 얘는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다계층 채권은 약간은 따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다계층 채권입니다. 자, 이 다계층 채권 CMO가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습니다. 다계층 채권. 예를 들면 제목이 다계층 채권이죠. 계층이 여러 개래요. 이때 계층을요 영어로 트렌치라고 부르고 트렌치. 트렌치가 여러 개래요. 다계층. 몇 개 정도? 주로 4개에서 5개가 일반적입니다. 계층이 8개. 계층을 8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계층을 4개로 만들어 볼까요? 4개. 상품이 4개입니다. 순서대로 첫 번째 트렌치가 알파벳 순서 A 트렌치, 두 번째가 B 트렌치, 세 번째가 C 트렌치, 마지막 트렌치는 D가 아니고요. 알파벳 끝자 Z, G 트렌치입니다. 마지막 트렌치를 G 트렌치라고 불러요. 이때 CM의 총 발행 금액이 500억이다. 500억. 총 전부 얼마짜리입니까? 500억짜리잖아요. 그럼 예를 이제 A 상품은 A 트렌치는 100억이다. B 트렌치 B 상품은 100억이다. C 트렌치는 150억이다. G 트렌치는 150억이다. 하니까 총 500억 구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목적이 뭐랬죠? 이자가 목적이잖아요. 이때 이자는 A 트렌치는 고정금리 줄게. 고정금리. B 트렌치는 변동금리 줄게. 너는 변동금리야. 마지막은 고정금리다. 금리는 알아 정하면 돼요. 고정금리건 변동금리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만기. 자, 이제 만기가 단기, 중기, 장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5년. 너는 10년, 15년, 20년. 점점 길어집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라면요. 정식은 기간이면요. 가장 우리 회사에 맞는 거. 나는 단기를 사야지 A 트렌치.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경이면 여유있게 긴 거 사자. G 트렌치. 이자가 되게 높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선택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선순위고 2등, 3등, 4등이니까 가서 후순위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A가 100억짜리잖아요. 얘를 산 사람은요. 얘가 가장 먼저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 받아요. 원리금은 투자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원리금 다 받게 되고 A 트렌치가 먼저 원리금 받을 동안에 B 트렌치나 C 트렌치는 이자밖에 못 받아요. 얘가 원리금 다 받을 때 이자밖에 못 받고 그러면 마지막 G 트렌치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아무것도. 얘는요. 아무것도 못 받다가 만기가 되면 다 쌓였잖아요. 원리금이. 누적된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받아요. 한꺼번에 지급받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이자가. 그럼 다시. 자, 이런 순서가 바로 다계층 채권인데 이겁니다. 차입자가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겨서 조기상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얘가 조기상환입니다. 조기상환 합니다. 갚고 갚잖아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A 트렌치가 총 얼마죠? 100억이죠, 100억. 100억이니까 만약 차입자가
조기상환을 100억 했대. 100억의 조기상환입니다. 그럼 이때 100억은요, 뭐 n분의 1, 안분해서 조기상환이 아니고 1등, 2등, 3등, 4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억이 조기상환 들어왔다면 얘가 100억이잖아요. 얘부터 먼저 조기상환 돼버립니다. 조기상환. 그러면 얘들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얘들은 부분적으로 콜방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M은요, 전체는 아니지만 왜? 선순위가 먼저 조기상환 돼버리니까. 네, 후순위는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CMO도 부분적으로 콜방어는 오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455페이지 동그라미 2번 CMO는 동그라미 디귿번 디귿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장기 투자자들은 원하는 콜방어를 실현할 수가 있다. 콜방어 설명드렸습니다. 콜방어 된다. 자, 미연번 보게 되면 CMO는 4개, 5개 정도의 트렌치로 구분되는데 서로 다른 고정금리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만기에 누적된 원금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마지막 트렌치를 G 트렌치라고 한다. 설명드렸고, B여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주택담보저당증권은 대부분 CMO가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표가 보이죠, 표. 이 표가 좀 더 상식이 나 있지만 복잡합니다. 이 표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요약되어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요약 별표하시고 이걸로 끝내버리세요. 지금부터 요약합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이걸로 이제 계획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지문 푸는데 이것도 다 풀어버리면 시간 넣어서 안 돼요. 헷갈리고. 지금부터 요약 정리합니다. 자, 종류 4가지 있죠. MPT에서 이체증권, MBB 저당채권, MPTB 저당직불채권입니다.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1번, 2번, 1번, 2번. 자, 1번은 뭡니까? 저당권. 2번은 뭐예요? 원리금 수취권. 그냥 원리금 써도 되고, 원리금 또는 수취권.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입니다. 3번도 되어 있죠. 3번이 뭡니까? 위험부담이죠. 이때 위험부담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조기상환의 위험부담인데, 그러면 이제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원리금 수취권 이꼴 위험부담 해서 이꼴 해버리세요. 이꼴 같이 움직입니다. 무조건.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상식적으로 원리금 받는 사람이 원금이자 다 가져가잖아. 원리금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니까 다 가져가는 사람이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리금 수익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을 부담한다. 얘는 무조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항상 1번, 2번, 3번 떠올리자. 불러줘요. 1번은 뭐?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한 번 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제 투자자는 줄여서 투, 발행기간 줄여서 발. 예, 정리합니다. 그러면 MPT에서는 저당권은 투입니까? 발입니까? 저당권은 투. 원리금은 뭐? 투. 그래서 MPT에서는 저당권은 투가 가지고 투자자. 원리금도 뭐? 투. 모두 투자자가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2번, 3번이 똑같네. 위험하다면 누가? 투. 끝. 따라서 MPT에서는 그대로 뭐? 투.
투자가 모두 가진다. 투투투 하시면 돼요. 다음에 자, MBB는 저당권, 원리금을 모두 누가 가진다? 발행기관이 가진다. 그러면 저당권은 누가? 발. 원리금은 발. 2번, 3번 똑같아. 위험부담 누가? 발. 끝났네. 따라서 MBB는 그대로 뭐지? 발. 발행기관이 모두 가진다. 발. 다음에 MPTB나 CMO는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자. 됐잖아요. 저당권은 누가? 발. 원리금은 투. 2번, 4번 똑같아. 위험부담은 투. 발투투. 그러면 MPTB나 CM은 똑같은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 저당권은 발행기관, 원리금은 투자자, 위험부담 투자자 해서 발투투.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해버리면 이걸로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항상 정리하자면 1번, 2번, 3번 떠올려요. 1번 뭐?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딱 정리해놓고. 그럼 이제 자, MPT에서는 안겠지 뭐? 투투투. 모두 투자자. MBB는 발. MPTB는 발투투. CMO는 발투투. 딱 정해놓고 문제 보시면요. 거기서 얘를 투로 싹 바꿔버립니다. 얘를요, 투를 발로 싹 바꿔버립니다. 바뀐 것만 찾으면 틀린 답이에요. 되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콜방어. 자, 콜방어 하게 되면 지금 정리했잖아요. 콜방어 되는 게 두 가지더라. 뭐하고 뭐? MBB가 되고 CMO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이걸로 MBS의 종류는요. 한 8, 90% 문제 다 풀려요. 한 개 딱 남은 게 초과담보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또 5월달 넘어가면 또 약간 더 살붙여가지고 설명을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문제는 한 80%, 90%는 이걸로 다 풀려버려요. 틀린 데 바로 지켜버립니다. 정리되시겠죠? 한 번 더 정리 반복하면서 마치겠는데요. 항상 1번, 2번, 3번 세 가지 떠올리자. 불러줘요. 1번은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불러주세요. 자, MPT에서는 투투투, MBB는 발, MPTB는 발투투, CMO는 발투투. 자, 이때 발음할 적에 불러주실 적에는 투투투, 발발발 할 적에 앞 사람 뒤통수에 침이 튀겨도 좋아요. 한번 씩씩하게만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반복. 1번, 2번, 3번.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3번 위험부담. MPT에서는 투투투, MBB는 발, MPTB는 발투투, CMO는 발투투. 정리 끝. 그리고 콜방어 되는 것은 뭐라고 했다? MBB하고 CMO다. 거의 정리되었습니다. 예. 자, 오늘 강의는 힘들었습니다. 투자분석 기법 정말 힘들었고 이거 다 끝냈으니까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